네. 안녕하세요. 저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미디어 닷페이스의 주수담입니다. 닷페이스는 혹시 아시는 다 아실 것처럼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아까 인사를 나눌 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닷페이스를 한 번이라도 영상 보시거나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네, 너무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밀레니얼 세대에게 영상을 통해서 다가가면서 이제 우리 세대에게 필요한 새로운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슬로건은 새로운 상식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멋있는 팀입니다. 그 회사를 세운 지는 1년 정도가 됐어요. 월급을 받은 때부터 쳐야 이제 제대로 된 거겠죠. 1년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8명 정도가 그 중에서는 20대 초반과 30대 초반까지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여기가 첫 직장이에요. 다 첫 직장이고, 진아님처럼 엔잡을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여기가 첫 직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전엔 어떤 프로젝트들을 거쳤는지를 초반에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지금 닷페이스가 하는 일과 상관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어느 정도 연결이 있는 프로젝트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5년으로 돌아가면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미스피치라는 다른 종류의 대한 미디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거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를 해보자라고 해서 취재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료조사를 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엄청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문 기사를 어떤 기사를 보고 있는지를 봤는데 엄청 심각한 기사였어요. 뭐 청년 주거, 지옥고, 지하와 옥탑방과 고시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나온 그 인터뷰인은 너무 불쌍한 청년이었고,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웃는 거야? 뭘 보고 웃는 거야? 이러면서 물어봤는데, 이거 내가 아는 오빠인데 너무 불쌍하게 그려놨잖아 이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저희가 느꼈던 거는 주거 문제라고 해서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미디어의 시선이 너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문제를 짚어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그걸 보는 시선도 뭐지 이게 우리의 문제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게 웃긴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자 라고 해서 겁도 없이 프로젝트를 점점 키워나가서 그리고 한국이랑 비슷하게 주거시장의 어떤 경제 흐름을 탔었던 일본과 그리고 홍콩과 대만, 이 4개국에 우리랑 비슷한 청년들을 찾아가 보자 라는 프로젝트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과 개인 후원을 통해서 이 4개국을 실제로 갔다 왔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실험하고 있는 여러 비슷한 곳들을 만났어요. 뭐 민달팽이 유니언이랑, 그리고 대만에 있는 어떤 비슷한 식으로 주거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뭐 기카우스 이런 식으로 마을 공동체를 만들면서 어떤 주거 실험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어떤 내 문제를 내가 마주하고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는 일의 기쁨 같은 것,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6년과 17년 그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당시 어머니 몰래 이제 계속 카페로 나가면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계속 했었는데요. 국정교과서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 서명 운동 같은 것을 대학교 안에서 하고 있었는데, 보면서 우리가 계속 연결되고 서로 소통하는 방식은 이미 우리한테는 모바일이라는 엄청 익숙한 툴이 있는데 왜 그걸 활용하지 않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바일로 집단을 묶어서 서로 서명을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이어서 다음 프로젝트를 그때 같이 했던 팀원들이랑 진행하게 된 게 비트니스라는 프로젝트였는데요. 누구나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한참 광화문에서 시위가 엄청 많은 때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눈앞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고, 어느 시간대, 뭐 새벽 4시에 잠깐 왔다 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퇴근하고 난 다음에 8시에 잠깐 왔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광화문의 모든 풍경들이 서로 합쳐지고 그 어떤 시위의 그 스토리 같은 것들을 개인의 눈으로 본 것들을 합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각자가 보고 자기 자리에서 찍고 기록한 영상이나 사진을 올려서 시간 그리고 공간별로 이렇게 매핑을 하는 이런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6년에 닷페이스를
세우게 됩니다. 다페이스를 만들게 되면서 그 전에 이제 같이 했던 이런 프로젝트들을 같이 했던 팀원들이랑 모였는데요. 저희가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모바일로 우리는 계속 연결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보는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변화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라는 것을 기본 기조로 하고 있어요. 닷 페이스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닷 스페이스라고 엄청 많이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나눠서 한번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닷은 어떤 연결의 지점, 변화의 지점이 되자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페이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어떤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마주하자. 그런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눈앞에 있는 것처럼 영상을 통해서 마주를 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고 저희가 다루는 미디어들은 그러니까 콘텐츠들은 이렇습니다. 10년 후 새로운 사회 변화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카테고리를 다뤄야 하지? 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5가지를 정했고 저스티스, 페미니즘, 어바너스, LGBT 그리고 리얼 퓨처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지은 것은 딱히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어떤 이상한 정체성에 있어요. 어딘가 소셜벤처 행사에서 저희를 부르시기도 하고 혹은 NPO 행사에 저희가 와 있기도 하고 MCN 행사에 가 있기도 하고 뉴미디어 행사에 가 있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 걸쳐 있는데요. 그리고 인터넷 뉴스업으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는 뉴스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런 결과물들이 뉴스일까라고 했을 때 딱 뉴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기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나 필요할 때는 소개를 하지만 기자라는 정체성을 정확히 똑같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어떤 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꼭 마주해야 할 사람이나 어떤 장면을 전달하는 스토리텔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1년 동안 이런 얼굴들, 이런 장면들을 마주해왔는데요. 광화문 집회에 나오셨던 어떤 분, 이 기획을 할 때는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광화문 광장에 나갔는데 다들 운동가를 부르는데 자기가 집회에 참여할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다시 카페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라이브를 다시 보고 있었대요. 페이스북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이 개인으로 이 사람의 스토리를 몰라서 그런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세대한테 이런 얘기를 전해보자라고 하고 이분을 소개를 하기도 했었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시는 효록스님 네. 그리고 그 5년 동안 광화문에서 계속 운동을 해오신 이제 전장현의 박경숙님 그리고 그 30년 동안 그 봉제업을 하신 어머님 그리고 그 동생과 탈시설을 해서 자기의 어떤 유튜브로 이런 이야기를 꾸려나가고 있는 둘째 언니 그리고 퀴어 문화 축제에서 이제 프리역으로 주변 사람들을 안아주는 풍경을 이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도 저희가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가 성평등 포럼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성소수자의 나중이 아니라 지금 그 이슈가 있잖아요. 그 영상도 저희가 만들었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전달하고 저희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마주하면서 어떤 변화의 지점은 어떤 사람이 서 있는 딱 이 자리에서 반경 3m 안의 문제들을 보고 밖으로 연결할 수 있을 때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연결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가장 뭔가 가까이에서 일하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가장 멀리 있는 사람한테 전달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저희가 인터뷰를 할 때 뭐 행아웃으로 엄청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들을 하기도 하고 그 영상을 볼 때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쩌면 영상 통화 같은 게 아닐까? 영상 통화로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직접 마주하고 어떤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냥 우리는 그 모니터 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라는 것을 뉴스가 아니라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건 커뮤니티를 만드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피드백을 받은 것 중에 팬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 제일 기뻤던 얘기가 다페이스는 나도 목소리 내고 싶은 곳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방향으로 어떤 걸 전달하는 미디어가 아니라 보여주는 미디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얘기하는 곳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대선 때 그 심상정 대선 후보의 정책 토론회에 저희 팬들이랑 그리고 걸스로봇이랑 같이 해서 걸스로봇이라는 소셜벤처랑 같이 주최를 해서 그 정책 대담회를 열었던 사진인데요. 이때 하루 만에 250명의 그 20대 혹은 30대 초반의 분들이 같이 이 자리에 오겠다고 모이셨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요만한 원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바깥으로 꺼내서
연결이 되고 그 이야기들이 여러 지점에서 일어나면 그게 상식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상식을 이야기하자는 걸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원이 엄청 커져가지고 세상을 뒤덮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네, 번져나가고 전염되듯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변화의 식탁에 앉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또 거기서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